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윈윈 서울 위너스에서 사업하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유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주니어 내 건강을 맡았지만, 한 번도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 카테고리에는 내 건강은 있었지만 주니어 내 건강이라는 카테고리는 좀 세부적인 카테고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경희대 약대에서 한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한약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나서 하나제약, 현대약품 이런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개발 업무를 했었고요. 의약품 개발 업무를 하면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그리고 의약품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그런 전 제조 과정을 제가 관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와넥스가 왜 이렇게까지 이 제품을 만들지라는 처음에 생각을 좀 의아함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파와넥스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쉽게 수긍할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었고 우수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일은 대치동에 다이어트 한약 전문으로 하는 약국을 2018년 6월에 오픈을 하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 도시락도 런칭을 하고 뭐 다이어트 쉐이크도 런칭을 하던 와중에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았고, 2018년 6월에 오픈했지만 2019년 2월에 8개월만 운영을 하고 빈 공실로 놔둔 채로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던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파워넥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니어 내 건강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미 뭐 늦었지만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꼭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이지 다이어트라는 인스타그램을 채널 운영하면서 킥바디 다이어트라든지 기타 다양한 건강 다이어트를, 또 파마넥스의 우수성을,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내 건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주니어라고 하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때부터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좀 뇌를 잘 활용해서 뭔가 좀 고등학교라든지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의 뇌가 어떨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에 눈을 뜨고 응애하고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세상이잖아요. 이 시기, 세상. 이 어떤가를 엄마와의 관계에서 모든 걸 결정 있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아이가 정서적으로 여기는 따뜻한 곳인지 내가 안심하고 마음껏 해도 될 건지, 그리고 위협적인 또 요소가 있는지 불안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바로 캐치를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이들이 딱 처음에 느낄 때 엄마와의 딱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아이 내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엄마. 여기서 엄마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니라 부양육자를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좀 예전 시대에는 엄마가 주로 양육을 했지만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빠가 양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양육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여기서 엄마라는 단어는 그 양육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자가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하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안정감을 주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지, 따뜻한지가 아이의 뇌발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뭐 애한테 아무리 좋은 걸 먹이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시킨다고 한들 그 아이는 잘 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음, 왜 주니어 때부터 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이 뇌는 어릴 때 이 시냅스 연결을 폭발적으로 시킵니다.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음, 예를 들어 뇌 조직이 망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뇌 조직이 망가졌을 때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몸을 움직이고 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이거 이 재활이죠, 재활. 재활 훈련을 하면 그쪽 뇌는 죽었지만 신경이 계속해서 시냅스가 연결된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시냅스를 폭발적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뇌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된 건강한 시냅스 이 회로가 평생의 인지 능력 그리고 성격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두엽 앞에 있는 전두엽의 공사기관 감정 조절이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집중력 이런 뇌사령탑을 역할을 하고 있는 전두엽은 청소년기까지 또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가 안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행동 조절, 주의력 결핍, 주의산만, ADHD 뭐 이런 것들을 겪을 확률이 높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이 뇌의 발달이 잘 되지 않았다. 이게 그 뇌의 발달이라고 하면 진짜 특수한 뭔가 증상이 나타나야 뭐 말을 잘 못한다든지 눈을 잘 못 뜬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야 꼭 내가 발달이 안 된 게 아니고 진짜 내 감정을 조절을 내가 스스로 잘 못하고 진짜 이거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내 발달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엘린화라는 게 있는데 전선 피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선 피복, 이 신경세포를 얼마나 잘 감싸고 있느냐, 얼마나 두껍게 감싸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이 정보들을 100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주니어 때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자극과 올바른 영양을 제공해야만 빠른 두뇌, 똑똑한 두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뭐 이때 잠시 쓰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12년 정도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0세에서 24개월까지 이때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성인의 80% 뇌까지 완성이 된다고 하고 평생 쓰는 뭐 대근육, 소근육, 미세근육, 인지, 언어, 감각, 경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 신체의 구조 기능들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뇌가 다친다거나 이러면 이제 클 때까지 이런 쪽으로는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시기에는 이 대근육부터 해서 정서 발달까지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세, 3세에서 7세까지를 하거든요. 두뇌 발달의 골든타임. 여기서 놓치면 또 제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까지, 또 언어 발달은 2, 3년,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육아를, 우리가 양육을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뒤에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이 발달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고 자극과 변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 가면 애들한테 스마트폰 쥐어주시는 부모님들 있죠? 이거 애들 정신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스마트폰 시청 시간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 연구 자료인데요. 지방세포 증가, 심폐지구력 감소 등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건 당연하고요. 우울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왜 그러느냐? TV는 바보 상자다. 이 말 들어보셨죠? 영유아 언어 발달에는 쌍방향성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TV나 유튜브나 보고 듣기만 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는 일방향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뇌의 백질 부위인데 뇌에 전기 신호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스크린 타임이 긴 아이는 백질에서 뇌 전기 신호 전달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는 겁니다. 물건의 이름을 대는 점수가 낮게 나오고 읽기 쓰기 능력이 낮았어요. 자, 내 아이의 유튜브 시청 2살 미만은 모든 미디어를 피한다. 5살 미만은 부모가 골라준 영상으로 1시간 미만 시청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요즘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하는 이 유튜브나 뭐 이런 미디어들이 결국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뇌의 발달을 막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말을 걸어주고 동작으로 놀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도 뭐 7세에서 12세까지는 그 전에 발달했던 거, 운동, 뭐 시각, 지각 이런 것들을 연결망이 구축이 된 거를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놓아졌을 때 적절하게 자기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7세에서 또 12세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뇌를 발달시키는 활동들을 또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뇌 발달 돕는 방법이 수면이에요. 무조건 수면. 수면 무조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뭐 키도 크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밤 9시, 10시 이전에 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몇 시간을 자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수면 부족이 결국 뇌발달 지연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 스킨십, 안아주는 거나 눈 맞추고 대화하는 거나 이런 게 요즘 애들이 없다 보니까 좀 화도 많고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게 결국 불안이랑 충동 조절 능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놀아주는 거, 스킨십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말 많이 걸기, 책 읽기,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야? 뭐 자전거. 이거 뭐야? 이런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너 어릴 때 뭐 타다가 넘어졌던 거 그거 뭐지? 그거 자전거 아니야? 말하고 대답을 하거나 자전거 탈 때 신었던 신발이 무슨 색이었지? 뭐 이런 좀 대화의 형식의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저희 어릴 때도 물론 사업을 하느라고 이 패드 같은 걸 많이 보여줬는데 한창 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로딩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애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패드를 좀 멀리 두시고, 예, 이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비즈니스 세미나를 듣고 있을 때도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쪽으로 좀 바꿔서 아이들 육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신체 활동. 요즘 이런 학교에서도 그렇고 체육 활동 자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점프, 근육놀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디어 채소와 뭐 단 음식, 과도한 당 결국 강독소도 마찬가지고 이 뇌에 쌓이게 되면 결국 도파민, 이런 충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피해 주셔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거는 뭐 아이
때부터 중요하니까 성인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 언제 자야 되고, 언제 밥을 먹어야 되고, 언제 놀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해줘야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잘 자랍니다. 수면, 아까 뭐, 이 회색 질에서 신호가 이동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수면 시간이 하루 9시간 미만인 초등학생들은 인지적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 문제가 있다. 내 특정 부위 회백질 감소 등이 확인됐다. 결국 내 뇌에서 신경회로가 지나가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인지, 정신 이 부조화가 오는 거죠. 부족해지는 거죠, 또. 그래서 수면은 뇌성장 시간이고 기억학습은 잠잘 때 완성된다. 감정 조절 능력 수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잠 못 자서 짜증이 나는 게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수면은 뇌 해독 시스템. 결국 독소가 쌓이면 해독을 해줘야 된다. 생체 리듬, 루틴이 있는 삶. 그때 내 안정이 기본이다. 그래서 36개월까지는 13시간에서 14시간. 이게 통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다 깨다 총 이제 하루에 자는 시간을 14시간 정도. 4, 5살은 12시간, 학년기 학교 가기 전까지는 11시간 정도, 학교 가고 나서는 10시간. 근데 청소년기도 9시간, 10시간을 자야 돼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뭐 안 하는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뭐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잠을 안 자죠. 공부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느라 3, 4시간밖에 안 잡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해주고 9시간, 10시간 꼭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성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8시간 주무시는 분 계세요? 저는 8시간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6시간, 7시간은 꼭 자려고 하고, 8시간 정도 자야 우리의 뇌도 잘 발달할 수 있다. 장 건강도 되게 중요합니다. 장뇌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면 뇌까지 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장 세균과 뇌가 직접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환경이 좋아야 뇌도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메타라는 제품이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건강을 지켜주면서 자가 면역질환, 간질환, 장질환, 뇌질환, 치매, 파킨슨, 우울증, 뭐 자폐 이런 것들이 괜찮아진다는 게 결국엔 이 장과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되고, 영양 성분이죠. 이 영양 성분은 꼭 드셔야, 애들한테 먹여야 뇌 발달에 좋습니다. 뭐 오메가3 당연히 좋죠. 뇌 발달에 너무 필수적인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B군, 뇌 에너지, 집중력, 피로도, 신경 안정 이런 것들에 있어야 뇌가 안정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 시냅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냅스를 막 진짜 많이 펼쳐놔야 내가 똑똑한 뇌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연도 꼭 드셔주셔야 되고, 철분도 마찬가지고, 뇌산소 공급, 도파민, 세로토닌, 기억 학습, 콜린은 너무 잘 알려진 뇌 영양제죠. 기억 학습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원료, 성장기 뇌 구조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뇌 신경 성장 인자를 또 조절해주고, 정서적인 거, 또 면역, 요즘에 또 실내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타민 D를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꼭 섭취해 주시고, 야외 활동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해서 뭐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오메가라든지 데일리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뭐 점검얼즈, 그러니까 성인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꼭 먹어주는 게 좋고, 뭐 라이프팩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라이프팩을 먹고, 샤프마인드 같이 좀 알이 큰 것들 먹을 수 있는 아이들도 샤프마인드, 필칸, 나이트타임 꼭 먹어주면 좋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를 먹어주면 좋고, 혈당 엣지 먹을 수 있는 아이들도 혈당 엣지 먹으면 혈당 관리해서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어릴 때부터 당독소를 빨리 제거함으로써 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쉐이크는
무조건 식사 대용,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식사 전에라든지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면역을 증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 볼게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어린이가 넉넉한 집 어린이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 연구팀은 7세에서 15세 어린이 105명을 장기간 추적 조사하면서 뇌를 MRI로 촬영한 뒤 가정 경제 수준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집 아이들의 경우 뇌 해마와 편도체를 다른 뇌 부위들과 이어주는 신경회로의 연결 정도가 부유한 집 아이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 부위이며 편도체는 스트레스 및 정서와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회로 연결성이 약하면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뇌와 긍정적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다며 가난이 반드시 아이들의 삶을 나쁜 쪽으로 운명짓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또 내 건강 시간이지만 우리 또 비즈니스를 잘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되려고 지금 또 9시 넘은 시간까지 계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지하에서 자라난 아이와 뭐 요즘 어떤 아파트가 유명하죠? 성수동에 있는 뭐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생리학적 이유로 달라지는지는 알 수는 모르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결국 우리 아이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결국 뇌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가 2026년에 파이팅해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뉴스키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하정열 사장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유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대구 팀앤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노희연이고요. 오늘 깔끔하고 예쁜 PPT로 하고 싶었는데 진짜 딸애가 갑자기 막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저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제 데려다 놓고 강의를 조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냐 하면 정말 모래알 하나만큼이라도 작은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라도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랑연 라이브 2권의 마지막 14파트와 15파트를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요청이라는 부분. 그런데 뭔가 간절히 원하거나 바라는 게 있으면 그 요청이 되게 쉬워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맞이고 또 K장녀라는 이름으로 항상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것들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에 강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할 때 스폰서님한테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은 그동안 참 잘해냈다면 같이 하는 일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누구랑 해보자고 하는 것, 제가 도와주는 일은 잘했지만 도움을 받아서 누구 일을 함께 하는 것, 아니면 리더 사장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막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요청을 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파트너 사장님이 진짜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청을 해서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없을 때도 나랑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제는 요청을 해서 배울 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저는 요청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됐거든요. 만약 오늘
이렇게 엔잡에서 강의를 듣는 사장님들 중에 내가 스폰서님한테 요청하는 게 바른 일인가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요청해 보시면 시행착오 없이 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적극적 배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저희가 소극적 배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품의 매니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 배려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극적 배려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스폰서님한테 요청할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장님 제주도까지 어떻게 와요? 사장님 창원까지 어떻게 와요?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는 거제도에 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거기에 나의 사업장이 확장이 되고 그 파트너가 잘 되면 스폰서 파트너가 다 같이 잘 되는 일인데 힘들어 보여서 스스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 배려를 해야 될 거는 스폰서의 상황을 보지 않고 요청한다예요. 두 번째는 소비자의 주머니의 사정을 보지 않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1대 파트너 지원을 하는데 안동을 갔어요. 안동에 큰 산불이 나서 거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못 들어간 이렇게 소비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이 다 탈 줄 모르고 가방을 하나만 딱 들고 나오셨는데 다행히 그 가방 안에 갈바닉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뉴스킨을 사랑하시는 매니아 소비자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몸이 안 좋고 힘이 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산불이 났고 아직까지 집을 짓고 있고 그 조립식에 살고 있고 이러면 진짜 숟가락 하나 뭐 하나 다 기하고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집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국가에서 지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TR90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 가격이 되게 착할 때 TR90과 TR미와 그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돈도 없고 상황도 그런데 사장님은 상황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냐고 나는 간 떨려서 못하겠다 하는데 결국은요 그분이 건강해져야지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앞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진짜로 쓸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분이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지금도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때요라고 적극적인 요청을 하시면서 건강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 거는 컨설팅을 할 때 형편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넣어봤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을 초대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할 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나는 뭐를 해야 돼? 내일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돈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계속 미래를 위해서 뭔가 현재를 희생하는 그들에게 한 외국인이 묻더라고요. 그럼 너는 언제 행복해? 라고 했을 때 행복한 시간이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의 표현이 그때 저는 확 와닿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긴급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먹고 사는 일. 그런데 바빠만 평생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에 대한 인식을 했을 때 시간을 정말 짧게라도 뺄 수 있고 저는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시간을 전체 시간을 18개로 나누어서 한 개부터 먼저 빼보자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삶이 평생 시간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삶으로 바꿀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18분의 1의 기회의 시간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 우리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대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 고객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보일 때 특히 명년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막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저도 시작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석껏 그 회원을 다시 안내를 하고 했을 때 그 회원들은 평생 저의 매니아 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정기 구매에 대한 안내를 명확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쿠팡이나 다른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나의 매니아가 되어야지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제품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이건 자랑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소비자 한 분이 만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뉴스킨 제품 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폰서가 노희연 사장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거든요. 왜? 아, 노현 사장 회원 관리 잘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데려가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 소비자가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 나의 스폰서는 노희연이라고 저를 매니아로, 저의 매니아가 되어 있는 게 진짜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서, 그죠? 네. 그리고 한 예가 또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고객이 자꾸 그랬대요. 흰젤, 파란젤 순서를 잘못 알려줬다고. 갈바닉에 흰젤 2번 쓰고 파란젤 1번 쓰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500만 장자 이정민 사장님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미친년인갑다. 그때 잠깐 실수했는갑다 하고 고객한테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그 이후에 고객이 절대 태클을 걸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사업자들이 특히나 오래 사업한 사업자들이 실수로 고객한테 그렇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고객과 싸우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웃으면서 아유 그래 똑바로 가르쳐줬어야지 하면서 넘어갔다는 그 예가 저는 진짜 아 고객과 이걸로 실랑이 할 건 안 되구나. 이번에 교육받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사님이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해서 미안해 라는 그 표현이 여기에 정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다.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사업자들이 진짜 대단하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가 출퇴근에 의무가 없는 일에서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국은 어떠냐 하면 내가 나의 관리를 잘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걸리기도 하고 아이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스템이 없어도 꼭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시스템에 나가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나 자신을 의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자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조금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거든요. 자,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멋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라서 뉴스킨이 너무 좋고요. 지금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N잡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뭐 경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N잡을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조금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N잡이 아니고 원잡이면 훨씬 더 뉴스킨을 잘할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 그런데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이 부족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저는 꼭 전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N잡은 기존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매니아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점의 이동. 처음에 요청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소심하게 누군가를 배려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딪히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나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될까? 이 질문을 딱 해보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하면 손해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나를 다스리기가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진짜 막 화낸 목소리로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 말고 안 바쁜 그러니까 뉴스키너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코티트롤 두알 그때 당시에 먹여놓고 믹스커피 한 잔 태워서 먹이고
태워서 먹으라 해놓고 그 코티트롤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뉴스킨 사업자로 바꿔줄까요? 하니까 그분이 됐다마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 파트너 사장님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사장님 소비자들은 다 별나 빠졌네요 소리를 하는데 그 별나 빠진 사람들이 매니아가 됐을 때는 지금까지 온다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해 보신 분들은 다들 나의 매니아들이 많으시죠? 네. 이 그림 딱 보시면요. 이게 12간지를 정할 때 소 위에 지가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제일 앞쪽에서 지가 도착했을 때 뽀로록 뛰어서 1번이 돼서 12간지 첫 번째가 지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시스템 편승을 정말로 다 대변해주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시스템 편승 얘기를 할 때 미국 가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를 만든다, 산다, 티켓을 사서 탄다. 정말로 이거는 이 그림은 시스템을 내가 어딘가를 향하는 가정의 도구인데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때요? 소 등에 탔는데 내가 거기에 잘 매달려 있고 소가 내리라고 움츠러거리지 않게 소를 잘 설득하지 못하면 어때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레버러지는 시스템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나의 작은 힘이지만 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탄 것과 똑같이 우리는 사업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가네코 사장님 책에서 활용과 남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진짜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드림 캠프를 가요. 그런데 초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잖아, 강원도 홍천에 가면 눈이 왔는데 너무 예뻐.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사진도 찍고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오자라고 초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파트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초대해서 간 사람과 그렇게 가면은 어떠냐면 행사 시간 내내 그 사람이 좀 지루해 하면 나가서 사진 찍고 커피 마시고 밖으로 이 강의는 듣지 말고 나가자 하고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은요. 방금 말씀드린 게 남용이에요. 활용은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을 뵙고 네가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너도 좋은 에너지를 받고 이 사업에서 같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티업을 하고 갔을 때랑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도대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과제로 내어주시는 게 있어요. 1대 스폰서에서부터 6대 스폰서까지 가장 장점 한 가지씩을 적어라. 그래서 그 스폰서에게서 그것을 활용하는 파트너가 되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폰서의 가장 큰 장점. 그것을 티업해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과 연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즈마요 때문에 동그랗고 이렇게 색깔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시스템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정기 미팅. 그 다음에 소비자 참여 활용 시스템. 우리가 그 소비자를 구축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죠. 홈미팅도 형제라인 사장님과 같이 하거나 스폰서 사장님과 같이 하거나 뭐 33 헬스 클럽이나 동안 클럽이나 그리고 초대 시스템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저희가 프리즈마요 팝업 행사를 했잖아요. 이런 행사에 누군가를 함께 할 수 있게 있는 것. 대구는 지금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8시까지 그룹장 사장님들이 모두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팅을 다 해주셨거든요. 가장 미팅을 많이 하셨던 분이 안동근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안 오던 파트너 그리고 소비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장님의 경험치들을 알려주시면서 다음을 약속하고 또 와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참 좋은 행사였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행사에 집중하고 앞으로 있을 요코하마 글로벌 컨벤션에 대한 비전을 또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참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시스템, 그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가 고민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맨투맨 20일. 맨투맨 20일 안에는 1대1로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해줘야 될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에는 랑년북 1번에서부터 4번까지도 있고요. 플랜 N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초보 사업자가 왔을 때 플랜 N을 스스로 공부하게끔 옆에서 조력자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처음서부터 쭉 이렇게 그 사람이 한 2, 3일 걸려도 한번 해보게 하면 현실 점검부터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를 받고 또 동기부여를 받는 리더스쿨이 있죠. 이런 시스템에 잘 참여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퇴근의 의무가 없는 일에서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성공은 어때요? 레버러지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스템 편승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나의 사업에 레버러지가 일어난다는 거, 또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의 힘보다 크다는 거 우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초기에는 저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는데, 아마 나의 파트너,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가 잡아주는 손, 이끌어주는 그 멘트 한마디가 결국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중교육은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팀 코리아잖아요. 한 팀이죠. 저는 팀앤팀이라는 대구의 팀에 있거든요. 결국은 그 소속감은 사람을 외롭지 않게 만들고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 내용은 제가 요즘 사람에게 구하라고 하는 구본영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기술은 끝없이 바뀐다. 아무리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도 반드시 방법이 있음을 믿고 아무리 하찮은 적이라도 우리와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라. 내가 최고라고 자만하지 말라.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아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라. 세상을 살되 한 뼘이라도 더 넓게 살고 한 사람을 사귀되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을 사귀되 한 명이라도 더 사귀며 기술을 배우되 한 가지라도 더 배워라. 상대가 강하면 너를 바꾸고 너희가 강하면 상대를 바꾸어라. 저는 이 글이 징기스칸을 이어서 중국을 제패한 쿠빌라이 칸의 유언이거든요. 유언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상대가 강하면 너를 바꾸고 너희가 강하면 상대를 바꾸어라. 그래서 인류는 징기스칸의 영향으로 숟가락이라는 걸 쓰잖아요. 뉴스키는요, 어떤 분야에서 항상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면서 이렇게 혁명적인 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 이 장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첫 번째 적은 언제나 우리들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는 첫 번째 친구도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적으로 증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제의 습관과 사고 속에서 전혀 새로운 변종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혁신의 능력,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의도적인 실험 정신이 이제는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위기라고 느꼈을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첫 번째 적도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도 좋고요. 그 다음에 회사도 좋고요. 이 타이밍도 맞고 시장성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2025년에 12월 29일 마지막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나를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2026년에 준비할 수 있는 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